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51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50회차에서도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51회차로 1등 상금이 총 3번이 이월이 됐고 2월 금액만 22억 5천만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유럽 축구 개막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 만큼 이번 51회차 역시 유의미한 분석으로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 배너는 법률사무소 솔천의 광고 배너인데 이 솔천의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노동, 그리고 조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계셨고 최근에는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법률사무소 솔천 연락처로 연락을 드려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면서 풋볼살롱 채널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초기 서류 발급 대행 비용을 무료로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법률사무소 솔천과 함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유럽축구 개막 이후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서 적중이 된 프로토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특히나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 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2무, 3무 조합을 무자비 조합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도 양질의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에서도 멤버십 전용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변 보험픽이 추가된 축구 승무패 멤버십 갓등급 전용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이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무자비 프로토 조합 그리고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분석 동영상 중에서 2부 분석 영상은 제가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를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7경기 2부 분석까지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합류를 하셔서 모든 분석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아스톤빌라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 프리뷰를 통해서 이번 14경기 51회차에 들어온 경기들 여름 이적시장 현황과 더불어서 프리시즌 경기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간추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 보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공격수 로저스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도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와킨스가 프리시즌 5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있는데 특히나 에이스 공격수 이삭 선수가 이적설 휘말리고 있어서 급기야 태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뉴캐슬을 위해서 뛰지 않겠다고 이적을 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의 이삭 선수는 개막전에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 역시 자유계약으로 웨스트햄으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뉴캐슬이 브렌트포드에서 위사라는 공격수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사 선수의 영입이 불발이 된다면 최전방에서 이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측면 자원 앤서니 고든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배치를 하는 고육지책으로 시즌 초반을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고든 선수 역시 프리시즌 아틀레티코전에서 경미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든 선수가
만약에 출전을 해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기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뉴캐슬의 최전방 공격이 제대로 작동이 될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 역시 지난 시즌 팀 내에서 기회 창출이 두 번째로 많았던 이 로저스라는 공격수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빌라의 골키퍼 결장 그리고 로저스의 출전 여부 불투명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최전방 공격 쪽에서 결정력이 뉴캐슬보다는 현재 빌라가 나아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서 제가 브라이튼은 유망주를 사서 잘 키워서 비싸게 팔고 또다시 유망주를 영입을 해서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공격수 주앙 페드루 그리고 측면 자원 아딩그라를 모두 각각 첼시와 썬덜랜드로 떠나보냈고 측면 수비 에스투피냥까지 이적이 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페드루 선수의 공백에 따라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튼과 비슷하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프리시즌 기간에 해리 윌슨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측면 수비 리스크가 있는데 특히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왼쪽 측면 수비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로빈슨이라는 측면 수비수가 이번 경기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어시스트만 10개를 기록한 로빈슨이 빠지게 되는 풀럼이고 그 왼쪽 자리에서 토트넘 출신의 이 세세뇽 선수가 측면 수비 자원으로 기용이 됐었던 풀럼인데 이 세세뇽 역시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 여파가 있어서 지금 로빈슨과 세세뇽이 모두 빠지게 된다면 풀럼의 왼쪽 측면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력이 원체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풀럼의 측면 수비 누수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 풀럼 역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앙 페드루 선수의 이적에 따른 골 결정력 난조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로빈슨과 세세뇽 부상에 따른 왼쪽 측면 수비 공백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썬더랜드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승격팀 썬더랜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이나 조직력 웨스트햄이 좀 더 앞선다고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썬더랜드라는 팀이 원체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는 팀이고 오랜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면서 굉장히 보강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원 쪽에서 베테랑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선수를 비롯해서 측면 쪽에 브라이튼의 아딩그라 그리고 지난 시즌 라리가 헤타페에서 굉장히 묵직한 중앙 수비를 보여줬었던 알데레트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영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썬더랜드이고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쿠두스 선수를 토트넘으로 떠나보낸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영입 자원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에서 자유계약으로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를 데려왔지만 이 윌슨 선수가 원체 기복이 조금 있고 특히나 부상이 잦은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원인 파케타나 보엔 선수를 지켜낸 것에 만족을 해야 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웨스트햄이 공격수 필크루그 선수가 프리시즌에 3경기 연속골을 넣어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썬더랜드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썬더랜드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리즈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썬더랜드가 2부 리그에서 이른바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상당히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선수비 후 역습 축구가 아니라
좀 더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 시절 그리고 첼시 시절에도 수비 뒷공간 역습 수비에 조금은 취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터 감독의 웨스트햄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썬더랜드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강력한 선수비 후 역습 패턴이 나와주면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버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을 한번 믿고 가면서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 경기에서 선전을 했지만 극장 동점골을 내준 다음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토트넘이고 이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이 됐지만 웨스트햄에서 쿠두스를 데려왔고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까지 미넨에서 임대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강에 성공을 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 시즌 번리의 짠물 수비를 이끌었었던 이 트라포드라는 골키퍼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라포드 선수가 2부 리그에서 선방 확률, 클린시트, 그리고 득점 차단 부분에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었던 골키퍼인데 이 번리의 트래포드 골키퍼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골문이 헐거워질 수 있는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번리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수비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져서 첼시의 브로야 선수를 공격 쪽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브로야 선수가 얼마만큼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번리의 주축 공격 자원이었던 플레밍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측면 수비 코너 로버트 선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라리가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레반테 경기 알라베스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 구미가 당겼던 매치인데 레반테가 오랜만에 라리가로 승격이 되면서 승격팀 버프가 예상이 됐지만 제가 프리뷰에서 레반테가 수비 쪽에 영입 자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노아에서 마트로라는 중앙수비수 그리고 피오렌티나 출신의 중앙수비수 마티아스 모레노 그리고 셀타비고에서 측면수비 마누 산체스 같이 수비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레반테가 중앙수비로 영입을 한 마트로 선수와 모레노 선수가 나란히 부상 여파가 있어서 이번 개막전에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레반테가 수비 영입 효과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알라베스 역시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자원들의 활약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프리시즌 경기에서 알라베스가 빌바오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기대 득점 1.07 대 1.05 주전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한 빌바오와 5대5의 경기를 해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레반테가 승격팀이라는 점 그리고 영입 자원이 상당히 많지만 영입 자원들 대부분이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즌 시작과 함께 조직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알라베스가 우세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프리시즌 알라베스가 보여줬던 경기력 그리고 지난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알라베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근소 우위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알라베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 제가 프리뷰로 말씀을 드렸듯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입 자원보다는 확실히 전력 누수가 큰 것이 에이스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맨유로 이적이 됐고 측면 수비 아인누리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이 되면서
공격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임대로 영입해서 울버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장신 공격수 라르센을 완전 영입을 했지만 쿠냐 선수가 빠진 울버햄튼이 확실히 역습 상황에서의 파괴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를 나폴리로 떠나 보냈지만 AC 밀란에서 미드필더 라인더르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보강을 했고 리옹에서 측면 자원 셰르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강에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맨시티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는 여전히 부상 여파로 개막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져나간 울버햄튼 상대로 맨시티가 개막전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섬지역 팀이기 때문에 항상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 여파를 제외하면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코페테 선수가 발렌시아로 이적이 됐는데 코페테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주안 가르시아를 에스파뇰에서 데려왔고 맨유 출신의 측면 자원 레시포드를 임대로 데려온 것을 제외하면 이 영입 효과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주안 가르시아라는 골키퍼가 지난 시즌에 에스파뇰에서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었고 발밑 능력까지 인정을 받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테어 슈테킨 골키퍼의 장기 부상 공백을 이 가르시아 골키퍼가 메워준다면 여전히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와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2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 내용은 제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경기 분석 내용도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더 자세한 영입시장 프리시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중에 올려드렸었던 프리뷰 영상 2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